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준의 2146번 다리 만들기 문제 코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설명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맵에다가 섬의 정보들을 입력받고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중에서 가장 짧은 다리 하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정보를 찾는 건 아니고 그 가장 짧은 다리가 가장 짧은 다리의 길이가 몇이 되는지를 찾아서 출력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문제 코드 리뷰를 해볼 텐데요. 일단은 여기 버퍼드 리더 부분부터 첫 번째 포문까지는 이제 그 맵 정보를 입력받는 거예요. 네, 주어진 정보가 이것도 말해야 되나? 그 주어진 정보가 딱 숫자만 주어진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공백이 끼어 있었잖아요. 숫자 하나, 공백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스트링 토커나이저를 써가지고 맵을 입력받았어요. 공백을 제거하고 그 섬의 정보, 바다의 정보만 입력을 받았고요. 이제 두 번째 포문부터 핵심 코드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이제 저희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맵 전체를 돌면서 섬의 정보를 먼저 확인을 하고 몇 개의 섬이 있는지랑 그 다음에 섬의 좌표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섬의 좌표와 그 섬의 개수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섬과 섬 사이의 거리를 BFS를 통해서 탐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포문이 바로 그 섬의 정보를 섬의 정보를 탐색해서 저장하는 코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맵을 받은 거고요. 첫 번째 포문은 그냥 맵을 저장한 거고, 두 번째 포문은 이제 입력받은 맵에서부터 그 바다와 섬의 경계를 이렇게 탐색을 해가지고 얘는 첫 번째 섬, 얘는 두 번째 섬 이렇게 라벨링을 해줄 거예요. 라벨링을 해주는 방법은 맵의 첫 번째 위치부터 쭉 포문으로 쭉 돌면서 육지를 만날 때마다 BFS를 할 거예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if 맵이 1이면 그러면은 체커를 1 키워주고 BFS set 맵이라는 BFS로 들어가요. 체커가 뭐냐면은 이 위에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체커는 이제 저는 그 방문 체크를 따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이 맵 자체에서 사용하지 않은 수를 이용함으로써 방문 체크를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입력을 처음에 받을 때 0이랑 1을 입력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부터 그 이상의 정수를 이용해서 방문 체크처럼 할 거고 거기다 플러스로 그 섬을 라벨링 하는데도 그 수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미 0이랑 1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섬은 2번 섬부터 존재할 거예요. 그래서 2번 섬, 3번 섬, 4번 섬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라벨링을 해줄 거고요. 첫 번째 섬은 2번 섬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초기화를 1로 해주고 입력받기 전에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에 이제 뿔뿔 해줘서 2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bfs set map이라는 함수로 잠깐 들어가 보면 이거는 일반 bfs랑 똑같아요. q에다가 이제 현재 좌표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q가 비어있지 않으면 계속 q를 돌 거예요. 계속 while문을 돌 거예요. 그래서 일단 q에 있던 정보를 하나 빼서 그 q 값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를 탐색할 거고요. 그 상하 좌우에 있는 값이 유효하거나 조건에 위배되지 않으면 그 값을 q에 넣어줄 거예요.
Q에 넣어주고 다시 그걸 뽑아서 또 상하좌우 탐색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임시 좌표, 그러니까 상하 좌우에 있는 값이 육지이면, 즉 1이면은 그 값을 다시 Q에 넣고 또 다시 꺼낸 값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육지 값이겠죠? 육지 값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를 탐색해서 그 중에 육지인 값만 또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육지 영역을 전부 다 라벨링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라벨링을 해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커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라벨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BFS 셋 맵을 한번 들어오면은 동일한 체커 값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즉, 섬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모든 육지를 섬 하나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라벨링을 다 하면은 이제 원래 같았으면은 그 인접한 값들이 다 1이었는데 그걸 다 라벨링을 해서 숫자를 바꿔줬기 때문에 요 포문을 돌 때 이제 여기 안 걸려요. 왜냐면은 이 포문은 if 맵이 1일 때만 여기 들어오잖아요. 이 괄호 안에 들어오잖아요. BFS 돌기 위해서. 그래서 라벨링 한 값은 다 제끼고 그 다음으로 1이 나오면 또 여기 들어와요. 그 다음으로 1이 나왔다는 거는 새로운 육지를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육지를 발견하면 체커를 1 키워주고 이제 새로운 섬을 발견한 거니까 라벨링을 새로운 숫자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는 2로 했으면 이번에 발견했을 땐 3으로, 다음번에 발견했을 땐 4로 이런 식으로 일씩 키워나가는 겁니다. 네, 라벨링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네,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 코드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시만요. 아니요. 아니, 제가 저번에 마이크를 끄고 한 게 트라우마가 생겨서 혹시 몰라서 지금 갑자기 걱정돼서 확인했어요. 네, 이제 핵심 코드 설명할게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차원 배열을 쓸 건데 이제 사이즈가 체커 곱하기 2 사이즈의 2차원 배열을 사용할 거예요. 이거를 왜 이걸 쓰는지는 저번 유튜브에다가 설명을 해뒀으니까 저번 유튜브 보고 오세요. 이제 저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체커 2라는 값이 뭐냐면 체커는 이제 인덱스 값, 즉 저희가 아까 체커로 그 섬의 개수를 카운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0이랑 1번은 안 쓸 거고 2번 섬부터 몇 번째 섬까지 있는지 이제 셌어요. 세고 나서 그 라벨링 한 값을 그대로 여기서 인덱스로 쓸 거예요. 스토리지라는 2차원 배열의 인덱스로 쓸 거고요. 이게 이제 출발한 섬을 이 첫 번째 인덱스로 쓸 거고 그 다음에 도착한 섬의 값을 이거는 잠깐 적을게요. 적어야지 좀 더 빨리 설명하고 다음 걸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이 스토리지 이건데 네,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스토리지라는 배열이고요. 이 부분은 인덱스예요, 인덱스. 그래서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0, 1, 2, 3, 4 지금 이 체커 값이 아까 지금 이 문제 기준으로 보면은 2, 3, 4까지 있어요. 0, 1, 2, 3, 4 그래서 여기에 지금 4가 들어갔거든요. 4까지 있어서 체커가 4니까 4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인덱스 0부터 3까지 사용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만큼. 자, 그래서
이제 i에다가 나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인덱싱이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체커 마이너스 1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쵸? 섬이 3개밖에 없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이너스 2 했어도 됐겠는데요? 네. 코드를 조금이라도 좀 뭐라 해야 되죠? 줄이고 싶어요. 약간 메모리 사용하는 양을. 제가 아직 최적화를 진짜 잘 못하는데 이렇게 머리를 써보려고 했는데 막상 코딩할 때 되면 그걸 까먹나 봐요. 또 이렇게 해버렸네요. 어쨌든 일단은 제가 짠 코드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자, 쓸데없는 얘기는 잠시 지우고 다음에 잘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체커 값에 4가 들어가서 지금 0부터 3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배열이 이렇게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0이죠. 이게 i0, 이게 i1 값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맵의 출발섬, 얘가 도착섬, 얘가 필요한 다리 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요거는 제가 잘못 넣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넣은 거고 얘는 이거 초기화 안 해줘도 돼요. 요 값만 초기화 해주면 돼요. 이 필요한 다리 길이를 일단은 맥스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쵸?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내가 아까 위에 이거 설명 하나 안 했네. 잠깐만, 일단은 요 밑에 BFS 서치 맵을 돌면서 이렇게 섬의 테두리 부분을 찾아갈 거예요. 테두리를,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으로 이렇게 모서리? 네, 섬의 테두리? 겉에 테두리 부분을 찾아가서 그 테두리를 찾으면 거기서부터 BFS를 한 번 더해서 다른 섬을 찾을 거거든요. 다른 섬을 찾으면 그때 찾은 섬의 정보를 넣고 그 섬을 찾았을 때 다리를 만든다고 하면 그 다리의 길이가 몇이 될 건지를 여기다 입력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입력받은 값들을 기준으로 가장 짧은 값이 가장 짧은 다리 길이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값을 출력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레이, 이 배열의 용도는 그렇습니다. 설명이 됐을 거라 믿고요. 제가 아까 빠뜨리고 설명 안 한 게 이 while문 설명하면서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아까 아일랜드 Q라는 값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아까 안 드렸어요. 아까 이제 섬을 만들면서 이 아일랜드 Q 값에다가 제가 대표, 좌표 하나씩을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새로운 육지를 발견했으면 그 육지 값을 아일랜드 Q 값에 넣고 그 육지 값을 아일랜드 Q 값에 넣고 거길 BFS를 도는 거예요. 그럼 BFS를 돌고 나면 이제 새로운 육지 값을 또 발견할 때까지 포문을 돌겠죠? 포문 돌고 나서 새로운 육지 값이 발견이 되면 또 아일랜드 Q 값에 그 값 정보를 넣고 BFS를 돌 거예요. 이 두 개의 BFS 도는 거랑 아일랜드 Q 값에 이거 넣는 거에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새로운 포문을 돌기 전에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넣은 Q 값이, 그러니까 아일랜드 Q에 들어와 있는 이 좌표 값이 결국에는 각 섬을 대표하는 좌표 값이에요. 이제 그 좌표 값을 하나씩 꺼내서 BFS 서치 맵이라는 BFS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각 섬을 대표하는 그 좌표 값을 이용해서 섬을 탐색하면서 모서리를 찾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BFS 서치 맵이라는 함수로 잠시 들어가 보면 여기 있죠. 네.
이제 Q 값에서 아까 저장한 그 대표 좌표값, 뭐라 할까요? 섬을 대표하는 값을 갖고 와서 이 BFS 서치 맵 여기에요. 죄송해요. 네, 여기에 집어넣어요. 이 Q 값에 아까 위에 한 것처럼 일반적인 BFS처럼 집어넣고 템프라는 곳에도 집어넣어 줄 건데 이 템프는 뭐냐면요. 제가 만약에 지금 2번 섬에 들어와 있어요. 2번 섬에 들어와서 막 섬에 대해서 탐색을 해요. 탐색을 하는데 제가 방문 체크를 아까 안 했었잖아요. 이번에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그러면은 내가 방문했던 곳은 임시로 다른 숫자로 바꿔놔야겠다 해서 바꾸긴 바꿀 건데 다 바꾸고 나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른 섬에서 나를 찾아올 때 정상적인 값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템프 값을 템프라는 큐를 만들어서 이제 내가 임시로 바꿔놨던 좌표 값을 다 입력해놨다가 이 BFS가 끝나면 그 템프에 들어있던 값을 다시 원래 값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템프라는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다시 코드를 보고 나서 느낀 게 사실 이 템프 값은 필요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A 섬으로부터 B 섬으로 가는 길이를 구하고 이 섬의 정보까지 출력하라고 했으면 이 과정이 필요한데요. 섬의 이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길이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이든 2든 3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네요. 세상에. 저 그럼 라벨링 왜 했죠? 바보다. 코드를 바보같이 짰네. 네, 라벨링 할 필요 전혀 없었죠. 그냥 처음 발견한 섬으로부터 처음 섬을 발견하면 그 섬으로부터 방금 한 거 이 -1로 바꿔가면서 네 방금 한 것처럼 -1로 쭉 바꿔가면서 모서리를 찾고요. 모서리를 찾으면 그 모서리로부터 새로운 섬을 찾아서 최소값을 저장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모든 모서리로부터 새로운 섬을 찾아서 그 최소값을 저장해 나가고 그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섬의 모서리까지 다 탐색이 끝났으면 새로운 섬으로 가겠죠. 새로운 섬으로 가서 또 모서리를 찾아서 쫙 탐색을 하고 모서리를 기준으로 -1이나 네, 아니에요. 저 잘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걸로 하려면은 -1이나 1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자기 자신이랑 새로운 섬의 그 1이랑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도 1이고 새로운 섬도 1이고 막 이러니까 그냥 라벨링 잘했어요. 돌려봤는데 시간초가 안 났거든요. 그리고 느린 편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저거 보잖아요. 시간 하고 보니까 네, 빠른 축에 속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할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템프의 용도는 이제 번호를 -1에서 그러니까 임시로 그 방문 체크한 값에서 다시 원래 섬의 값으로 돌려놓기 위한 거였고요. 원래 섬의 값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현재 내 섬이 무슨 값인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큐렌트 아일랜드라는 값에다가 mapnm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육지 값을 여기다 저장을 했어요. 즉 자기 자신 이 전체 육지 값이죠. 저장해놓고
이 파이널 x가 그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임시 방문 체크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방문 체크를 했죠. Q에 넣고 방문 체크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BFS처럼 Q에 있던 값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 값을 기준으로 상하 좌우에 있는 값을 탐색을 하고 그 값을 탐색했을 때 조건에 맞지 않는다. 즉,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거나 방문 체크된 값이면 스킵하고요. 만약에 방문 체크된 값이 아니고 이제 현재 값과 일치하면 이어져 있는 육지니까 계속 탐색을 해야 되죠. 그래서 Q에 넣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템프에도 넣고 방문 체크도 해줘요. 그리고 만약에 탐색을 하다가 만약에 현재 아일랜드 값이 아닌 다른 값이 나왔어요. 즉 방문 체크한 값 아니고 현재 아일랜드 값 아니고 다른 값이 나왔다는 것은 바다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0을 발견했어요. 0을 발견했으면 제가 해야 되는 거는 BFS search another island. 이제 내가 바다에 도착했다는 거는 육지에서 바다로, 즉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곳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새로운 섬을 찾아 나서야죠. 그래서 그걸 찾아 나서는 BFS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바다를 새로운 섬을 찾아 나설 때도 아까처럼 그 탐색하는 Q랑 또 임시로 그 방문 체크하고 나서 임시로 저장해두는 템프가 있어요. 이거 역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바다에 들어왔어요. 바다에 들어와서 막 방문 체크를 하면서 새로운 섬을 찾아 나섰는데 만약에 이 값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은 다른 모서리에서 바다를 통해서 새로운 섬으로 이렇게 갈 때 이미 방문 체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BFS search another island라는 함수에 들어왔을 때는 방문 체크를 하고 이 함수를 빠져나가기 전에 방문 체크했던 걸 다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해서 이 템프라는 Q값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Q 오퍼 하고 나서 NM 하고 1이라는 걸 넣었잖아요. 이 1이 뭐냐면요. 이 다리의 길이를 카운트 해주는 애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내가 방금 발견한 이 바다가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첫 번째 바다 블럭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다라고 해서 1이라는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값을 하나씩 키워가면서 이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바다 블럭이 몇 개가 있는지 셀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볼게요. 그럼 일단은 다른 BFS랑 똑같이 Q가 비어있지 않는 한 Q의 값을 꺼내고 상하 좌우를 탐색해서 이제 새로운 바다, 이번엔 바다를 발견할 거죠. 새로운 바다나 아니면 새로운 섬을 발견하는 코드를 돌 거고요. 이 오리지널 i라는 값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리 길이를 저장하는 정보예요. 네. 네,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if 오리지널 i가 스토리지 큐렌트 아일랜드 1값보다 크면 빠져나갈 거예요. 그니까 현재 제가 모서리마다 이제 제가 모서리에 도착하면은 탐색을 시작할 거잖아요. 모서리에 도착했을 때, 네, 방금 더 좋은 생각이 하나 나서 잠깐 말을 멈췄어요. 네, 모서리에 도착했을 때, 네네, 모서리에 도착했을 때 이제 탐색을 시작하는데, 탐색해서 얻은 결과값, 즉 최소 길이의 다리를 여기 큐렌트 아일랜드 1값에 저장을 했잖아요. 그럼 새로운 모서리를 발견했을 때 또 이걸 돌 건데 이미 발견된 그 미니멈 값보다 더 커지면은 더 이상 탐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발견한 그 다리 길이보다 커지면 이제 그만해라 하고 브레이크 올 해서 이 while문 자체를 빠져나갈 거예요. 빠져나가고
만약에 저 상황이 아니라면 계속 탐색을 해봐야겠죠? 더 짧은 값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 좌우 탐색해보고 유효한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 맵, 내가 새로 갈 그 맵의 값이 현재 내가 속한 그 섬의 값은 아닌지. 만약에 섬의 값으로 가면은 다시 섬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값이 이미 지나쳐온 값이 아닌지. 파이널 X는 방문 체크 값이라고 했죠. 그래서 방문 체크한 값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현재 내 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그 경우에는 컨티뉴해서 이 포문을 스킵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고 0이면은 새로운 바닥값이거든요. 이제 아직 방문하지 않은 바닥값으로 전진하는 거고요. 아까 했던 것처럼 Q에 넣어주고 템프에 넣어주고 방문 체크해 줄 거고요. 만약에 바다가 아니고 0이 아닌 어떤 값이 발견이 됐어요. 이거는 새로운 섬을 발견한 거예요. 현재 내 섬값 아니고 바다 아니고 방문 체크 안 된 값은 내 섬밖에 없죠. 그러니까 새로운 섬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운 섬을 발견하면 이 값이 그 큐렌트 아일랜드의 1값, 즉 최소값보다 크거나 작은지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만약에 더 작으면은 스토리지 큐렌트 아일랜드 1값에다가는 최소값을 넣어주고요. 스토리지 큐렌트 아일랜드 0값에는 지금 맵 값을, 맵 정보를 넣어줄 거예요. 사실 이 맵 정보는 뭐 나중에 필요 없어요. 이 문제의 형태가 약간 바뀌면 이제 필요해질 수도 있는 정보인데 사실 현재로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정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걸 말씀드릴게요. 아까 더 좋은 생각이 났다고 한 거는 제가 지금은 여기에서 요 if문에다가 if 스토리지 큐렌트 아일랜드 1보다 오리지널 i가 커지면 그때 브레이크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배열 값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미니멈이라는 변수 하나만 있었으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FS를 막 돌다가 새로운 값을 발견해. 지금 여기 if문 있죠. else if 여기 148번째 줄 요 if문에다 걸려요. 걸리면은 이제 미니멈 값을 갱신해주면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배열이 1차원 배열 하나만 있었으면 됐던 것 같고요. 어쩌면 그 1차원 배열조차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건 너무 궁금하니까 이거 바로 끝나고 다시 한번 짜볼게요. 네, 그거 짤 거고요. 어쨌든 이제 설명 다 됐죠? 발견하면은 저장할 거다. 그리고 브레이크 올 하고 와일문을 빠져나올 거다. 나오고 나서 이제 아까 방문 체크했던 거를 전부 다 저거 해줄 거예요. 비워주는 거예요. 비워주고 그 방문 체크했던 값은 다시 0, 바다 값으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템프 폴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으시겠죠? 템프에 있는 값을 픽해서 X좌표, 픽해서 Y좌표를 꺼내서 맵에다가 이제 좌표를 넣어가지고 0으로 바꿔주고요. 이 템프 값 썼으니까 템프 폴 해가지고 없애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아일랜드를 발견했다면 다시 원래 값으로 돌아오죠. 여기 else if. 그래서 여기로 돌아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모서리마다 새로운 섬을 발견해보자. 이런 식이고 이것도 이 과정이 다 끝나요. 만약에 각 모서리마다 섬을 다 탐색을 해봤다면 이제 내 섬값을 다시 BFS 방문 체크했던 거를 다시 원래 섬의 값으로 입력을 해줄 거고 네, 그러면은 돌아가겠죠. 돌아와서 네, 여기죠. 돌아와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와일문을 다 돌고 나면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섬의 정보를 전부 다 확인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연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아일랜드 큐의 사이즈가 1보다 클 때까지만 탐색을 할 거예요. 이 이유도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섬을 내가 만약에 3개의 섬을 가지고 있다면 2개까지만 탐색을 하면 마지막 섬은 탐색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설명해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거 막 그림 그리면서 설명했어요. 네, 그래서 탐색 안 해도 돼서 그거 제끼고 그 전까지만 탐색하는 코드로 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멈 값을 구해서 그 값이 다리의 길이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아까 갖고 있던 저 스토리지 값을 탐색해서 이 미니멈 값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이 값을 출력하는 게 네, 제가 생각한 코드입니다. 제가 한번 다른 것도 해볼게요. 아까 제가 좀 전에 저 배열 필요 없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없이 한번 짜고 되면은 뭐 코드를 올리던가 기세 공유를 하던가 여기 댓글로 달던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